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이 함락되고 충주 방어선이 붕괴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고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대첩으로 해상권을 확보하였고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이 각지에서 활약하여 국토를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며 전세가 반전되었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친 행주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을 통해 조선은 반격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쟁 중 훈련도감이 설치되어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상비군 체제가 정비되었으며 생업에 종사하다 전쟁 시 동원되는 소고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기후약조를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가 재개되었고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어 조선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였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에 힘썼습니다. 그 일환으로 허준 등이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간행하였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하며 전쟁을 피하고 국익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후금의 공격을 받은 명의 요청으로 강옥립 부대를 파병하였으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명을 가까이하고 후금을 멀리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627년 후금이 침입하여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하였습니다. 이후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였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전쟁 이후 조선은 청에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였습니다. 효종 때 송시열이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고 어영청을 확대하여 북벌 준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가 정비되면서 농업 중심의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태조 때에는 경기 지역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어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으며 사망한 관리의 유가족에게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세조 때에는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고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어 관리가 아닌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명종 때에는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국가가 직접 조세를 거두어 관료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세종 때에는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전세를 부과한 전분 6등법과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부과한 연분 9등법이 시행되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박납, 군역, 환곡의 폐단이 커지자 일부에서는 이를 개혁하기 위해 공납을 쌀로 통일하여 거두자는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사회는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의 차이가 굳어져 반상제가 정착하였습니다. 양인 가운데에는 기술과 학식으로 벼슬을 맡은 중인계층이 있었는데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며 통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인이었습니다. 또 신량 역천으로 불린 사람들은 신분상 양인이지만 천역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봉수군, 수군, 역졸 등이 이에 속하였습니다.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으며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되었습니다. 공노비는 관청에 소속되어 신공을 바치거나 관노로 일하였고 사노비는 주인에게 예속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비는 노비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한 관청인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사회제도로는 중앙에 해민국과 동서대비원 등의 의료구휼기관을 두어 서민을 치료하고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지방에는 유양소를 설치하여 향리를 감찰하고 백성을 교화하였습니다. 가족제도에서는 남녀의 구별 없이 재산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돌아가며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등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황은 인간의 본성과 도덕 원리를 중시하는 주리론을 주장하였으며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하였습니다. 이인은 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기론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와 사회개혁에 관심을 가졌으며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을 제시한 성학지교와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리학 교육의 확산을 위해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백운동 서원은 명종 때 국왕으로부터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액서원은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진흥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약이 시행되어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의 4가지 덕목을 바탕으로 규약이 제정되었으며 지방의 사족이 주로 직임에 임명되어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향약은 주민을 통제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의 발전과 함께 불교와 도교의 전통이 이어졌으며 과학기술과 예술도 발전하였습니다.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를 통제하는 도첩제를 시행하는 한편 도교적 제사를 주관하던 소격서를 설치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면에서는 세종 때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구기가 발명되었고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기 위한 혼천이가 제작되었으며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의 운동을 계산한 칠정산이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갑인자를 주조하여 활자 인쇄술을 발전시켰고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습니다. 군사기술에서도 신무기인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되어 국방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청자의 백토의 분을 칠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고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등 뛰어난 회화작품이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성현이 음악의 역사를 정리한 악학괴범을 편찬하여 조선 전기 음악 문화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세종의 업적을 중심으로 민족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된 독창적인 문자로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사서로는 서거정이 왕명을 받아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동국통감이 편찬되었습니다. 또한 실록청에서는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이 꾸준히 편찬되었으며 승정원에서는 국정운영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작성되었습니다. 지도 분야에서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간행되어 세계 지리 인식이 확대되었고 윤리서로는 충신, 효자, 연려의 행적을 담은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어 유교적 윤리를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었으며 농서 분야에서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간행되었고 강희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금양잡록이 완성되어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